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오늘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증,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졸중이란 무엇이냐?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대상자 얘기할 때 64세 이하라도 어떤 질병이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있으면서 어떻다고요? 꼭 중요한 거 있었죠. 거동이 안 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뇌졸중, 안에 뇌경색, 뇌출혈 있기 때문에 62세의 뇌출혈 환자로서 해도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다 하면 대상자에 속하는 거예요.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는 뇌경색이고요. 뇌혈관이 터져 버렸어요. 그러면 뇌출혈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에 손상이 오고 신체 장애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졸중, 저 사람 불편한 사람 뇌졸중 왔네 안 하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풍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은 뇌경색 막혀서 생길 수도 있고요. 뇌졸중은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관련 요인으로서는요. 흡연, 스트레스, 고령,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기 쉽겠죠. 이런 거 있을 때 비만,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맞죠? 비만일 경우에도 우리 혈액순환 잘 안 되죠. 지방이 많겠죠 아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일 때 또 혈액순환에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또한 뇌졸중은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뇌졸중은 내가 걸려도 내 아이한테 위험할 수 있는 게 뇌졸중이에요. 아닐 거다 생각돼도 이런 당뇨병 같은 것도 유전이 있다고 하니까 요런 게 이렇게 와가지고 뇌졸중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 누가 풍이 왔었다더라 하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다치냐에 따라서 증상이 전부 다르게 옵니다. 우리 우측 마비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좌측 마비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신 마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어디를 다쳤대요? 뇌를 다쳤대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기가 저렇고 저 사람은 저기가 저렇지? 정말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전두엽이라는 데서는요. 감정, 운동, 지적 능력이에요. 머리 앞쪽이죠. 머리 앞쪽 많이 다친 사람들 성격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보통 조금 괴팍하고 무섭게 변하시더라고요. 두정력, 뒤쪽에는요. 공간,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요. 후두엽, 목 뒤쪽으로는 이제 시각 기능이 있고요. 그 밑에 손에 그 다음에 뇌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두엽 옆에는 언어 기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요 뇌관이에요. 뇌관 손상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아예 다 끊겨버리죠. 그럼 어떤 마비다? 전신마비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잖아요. 여기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움직여요. 자, 저 어떻게 외우죠? 시읒. 술 취한 사람 시읒.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운동실조증이라고 불러요. 손해를 다치면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 시읒, 시읒, 시읒으로 이따가 외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증상 첫 번째 어떤 마비요? 반신마비입니다. 반대쪽. 손상된 뇌의 반대쪽의 팔다리에 마비를 입어요. 주로 우리 오른쪽 마비됐다 뇌가 그러면 몸은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안면 하부의 갑작스러운 마비. 우리 풍 왔다 저 사람 할 때 어떻게 해요? 입 쪽으로 먼저 돌아가시죠. 안면 하부의 갑작스러운 마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마비예요. 아까 잘 봐두시라고 했죠. 뇌관이에요. 뇌관 들어가는 길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까지 저하됩니다. 맞죠? 들어가는 입구가 저하되었으니까. 그림 한번 볼게요. 이쪽이 뇌관이죠. 네, 여기가 막히면은 다 막혀버려요. 그러면 무슨 마비다? 전신마비. 전신마비는 어디다? 뇌관. 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뇌길 아니고요. 뇌관입니다. 뇌관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저하 옵니다. 반신감각장애입니다. 감각이 좀 이상하고 감각이 소실돼요.
어떻게 해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 반신이죠? 반신이죠? 반대쪽, 시각, 촉각, 청각 등이 장애가 오고요. 남의 살 같거나 약간 저리고 불쾌한 느낌,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게 됩니다. 반신, 요거는 감각장애예요. 위에는 반신 마비고요. 자, 4번 언어장애입니다. 어린애가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 못하는 어떤 증? 실어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언어장애는 어떤 쪽 뇌가? 좌측 뇌의 손상입니다. 그러면 좌측 뇌 손상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우측 마비 온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좌측 뇌가 손상당하면 어느 쪽이? 우리가 우측이 마비가 옵니다. 그러면 뭐 된다고요? 언어장애. 남의 말을 이해 못하는 실어증, 말을 못하거나 또 뇌 손상 부위에 따라 글을 못 쓰고 못 읽으며 혀 구멍,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되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는 언어장애가 생겨요. 어느 쪽 뇌요? 좌측 뇌입니다. 좌측 뇌에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외워주세요. 언어장애, 우측 마비, 이응 맞죠? 어느 쪽 뇌가? 좌측 뇌가. 우측은 아니겠죠. 우측 마비니까. 두통 및 구토, 극심한 두통과요. 반복적인 구토, 의식 소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의식장애, 뇌간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요. 의식이 저하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뇌로 가는 길이 막힌다고. 그러면 의식장애가 발생됩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부위가 광범할 때 있죠. 뇌손상 부위가 많을 때도 의식장애가 일어나고요. 뇌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뇌관이 막혔을 때도 의식장애가 와요. 그 맞는 말이죠. 뇌관이 막히니까 많은 부분이 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의식장애 오고요. 그냥 많이 손상되었을 때도 의식장애가 옵니다. 다음으로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은 어디예요? 손의 손상 시.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지러운 거는요, 손해예요. 어지럼증은 손의 손상 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몸의 불균형을 보여요. 8번 빨간색이죠. 아예 무슨 증? 운동실조증이라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거 손에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때요? 손의 손상 시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 어지럽고 몸의 불균형 보인다 그랬죠? 그거예요. 바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어지러우면 우리 술 취한 사람처럼 걷고 불균형 보이니까 물건 잡으려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운동실조증이라고 하거든요. 자, 실조증 시읒, 술 취한 사람 시읒, 손해죠 시읒. 운동실조증, 손해 시읒, 술 취한 사람 시읒. 이렇게 외워주세요. 운동실조증 하면요, 술 취한 사람 생각하시고 술 취한 사람 어디가 잘못됐더라? 시읒, 손해 이상입니다. 시력장애 증상은요, 복시,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후두엽이 시각을 관여한다 그랬으니까 후두엽 쪽이겠죠. 삼킴장애, 연화곤란 있을 수 있어요. 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어떻게 비교적? 갑자기 또 뭐 생각나요? 생각나면 다행인데. 선망, 근데 뇌졸중으로 어떤 증상이라고요? 치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해요. 이거 문제 어떻게 낼까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며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의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터진 거를 우리 혈관성 치매라고 불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 헷갈리지 않게 그럼 선망은 뭐였죠?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요것도 헷갈리죠. 그리고 증상이 기복이 심하다는 게 있다. 요게 바로 선망이었어요. 수일이나 수시간에 걸쳐 호전과 악화 반복. 우리 그래가지고 치매, 선망, 우울증 이런 거는 다 비교해서 한 번씩 공부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읽을 때 그래도 조금 가려서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뇌졸중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약물요법 있어요. 혈전용해제라는 걸 뇌경색 발생 몇 시간, 4시간 이내에 오면 주사제로 투여 가능하고요. 항응고제를 쓰기도 합니다. 혈전용해제는 어떨 때? 막혔을 때. 항응고제는 어떨 때? 혈액이 흐르고 있을 때, 터졌을 때겠죠. 이런 것까진 중요하지 않고요. 수술하기도 하죠. 뇌출혈의 전구 증상을 알아서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뇌출혈의 전구 증상 도대체 뭐냐?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입니다. 발병 초기부터 재활요법을 실시해야 돼요. 우리 손상된 세포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거 빨리 유지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발병 초기부터 재활요법을 한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며 갑자기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네, 맞죠. 뇌에 무리 가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음식을 삼킬 때는 어디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폐로 흡입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의 원인 중에요. 세균 바이러스 있었지만 흡임성 폐렴이란 게 있었어요. 음식물이 이물질이나 기도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로 간 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이럴 때 증상 이런 게 생긴다고 했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맞죠? 기도로 넘긴 거예요. 뇌졸중의 전구 증상 또한 많이 중요한데요. 어지럽고 시야 이상, 벼락 같은 두통, 한쪽 팔다리의 마비, 감각 이상, 발음 불분명, 한쪽으로 넘어짐, 의식장애예요.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증상할 때 다 배웠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한 번 더 교과서 사진으로 볼 만큼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 그림 나오죠. 한쪽 팔다리의 마비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하고요.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고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입니다. 또 이거 이렇게 아프대요.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오고요. 우리 손에 손상당했을 때 어떻다 했어요? 의식장애. 또 너무 많은 부분을 손상당했을 때도 의식장애.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요 전구 증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전구 증상이 많지만 병원에서 우리 자주 쓰는 거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웃어보세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만세해보세요 합니다. 양손. 그 다음에 악수합시다 하고 양손을 동시에 또 악수를 해봅니다. 왜 웃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비가 어디가 됐나 보려고요. 마비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마비가 되면요, 한쪽만 실룩거리죠? 그 다음에 다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툭툭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양손에 똑같이 힘줘서 악수해보세요, 잡아보세요 됐는데, 한쪽이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왜 그런다고요? 팔과 얼굴에 마비 상태를 알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마비됐나 알기 위해서. 뇌혈관이 막힌 거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진 거는 뇌출혈. 이거를 다 뭐라 그런다?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뇌졸중은 뇌에 손상이 오고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증상으로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안면 하부에 갑작스런 마비가 온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웃어보세요. 팔을 들어보세요. 마비가 어떻게 됐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또한 전신마비가 있는데요. 어디 손상시요? 뇌간. 쉽게 뭐라 그랬어요? 뇌의 길, 뇌간입니다. 뇌간 손상 시에는 전신마비와 함께 또 의식까지 저하된다고 했고요. 언어장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측마비 와요.
이거 무슨 뇌 쪽의 손상이라고 했습니까? 좌측 뇌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 못하는 실어증이 올 수가 있다. 또한 뇌압이 상승해요. 무슨 압이 상승하면 보통 뭐가 와요? 두통. 맞아요. 어디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요. 우리 두통 있죠. 뇌압이 상승하면 두통 및 구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식장애 보일 수 있다고 했고요. 어지럼증 어디? 손해입니다. 어지럼증은 손해라서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몸의 불균형을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실조증입니다. 시읒 운동실조증 하면 술 취한 사람 생각하세요. 어지럽고 비틀거리니까 어디 손상이라고요? 손해입니다. 운동실조증은 손해의 뇌졸중으로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비교적 갑자기 발생합니다. 어떤 치매일까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치료랑 예방은 어떻게 하냐? 막혔을 땐 혈전 용해제, 뇌경색 발생 시, 맞죠? 막힌 거는 뇌경색이라고 했죠. 뇌경색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주사제로 투여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터져서 피가 납니다. 그럼 항응고제 쓰고요. 수술하고요. 출혈의 전구 증상, 현기증, 팔다리 저림, 뒷골 통증이 있고요. 발병 초기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초기부터 재활요법 들어가야 돼요. 세포 죽어요.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 예방하고 치료하셔야 되고요. 휴식을 취하며 갑자기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어디서도 갑자기 자세를 바꾸라고는 하지 않아요.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음식을 삼킬 때 폐로 흡입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 왜? 폐렴 걸릴 수 있어요. 뇌졸중의 전구 증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지럼, 시야 이상, 벼락 같은 두통,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발음 불분명, 한쪽으로 넘어진 의식장애. 이거 다 뇌졸중의 증상이었죠. 요거 전구 증상은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금방 끝났고요. 파킨슨 질환도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